방광결석이 있었어서 수술을 한 번 했었는데 이게 왜 생기냐에 대한 논문적인 보고가 대다수 대한 원인을 찾게 되는데 오늘 제가 한번 수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 슬개골 거의 마스터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떤 한번 해보니. 본인 슬개골? 제 슬개골 말고 태호가 다리가 좀 말티즈 치고 긴 편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건 난 모르겠고 미리미리 저는 잘 모르겠는데 처음 들어봤어. 그럼 우리 태호는 혹시 아픈 곳은 없나요? 결석이 있었어가지고 결석? 네, 방광결석이 방광결석? 있었어서 네. 수술을 한 번 했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지금 또 쉬를 조금 못해서 병원 가보니까 재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럼 방광결석 수술은 몇 번째예요? 첫 번째? 한 번 했어요 지금. 한 번 네. 했어요? 그럼 한 번 하고 재발은 얼마 만에? 그건 모르겠어요. 수술을 하고 3개월, 뭐 6개월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엑스레이 찍다가 어느 순간 안 찍었는데 안 찍어도 괜찮다고 해서 안 찍었는데 또 그 증상이 나와서 가보니까 한 7mm인가? 7mm? 1cm 좀 안 되는. 방광결석이 뭔지 혹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나요? 뭐 일단 오줌포에 돌이 있는 거지. 아. 오줌포에 돌이 생긴 거야. 오줌보에 돌이 생겼다. 네, 고귀하게 얘기하면 방광결석이라고 하지만 쉽게 말하면 오줌포에 돌이 오줌보에 생겼다. 돌이 생겼다. 아,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이라는 게 원래 오줌을 만들 때 신장에서 오줌을 만들고 그리고 요관을 타서 방광에다 저장했다가 방광이 딱 확장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신경을 타서 나 오줌 마려워 신호가 주면 이제 오줌을 싸는 거예요. 그 과정인데 결석은 그 나가는 통로를 어디를 막느냐 이게 문제가 돼요. 요관에 만약에 막히면 요관결석, 신장에 뭔가 막히면 신장결석, 방광에 뭔가 결석이 막히면 방광결석, 그렇죠?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도에 막히면 요도결석 이렇게 나눠요. 네 가지의 루트로. 그럼 결석 종류가 4가지 정도는 되는 거네요. 결석 그러면? 종류가 아니에요. 결석이 막히는 부위. 부위가 네. 다르다. 그리고 특히 말티즈, 뭐 조그만 가행지라든지 특히 수컷. 이제 수컷의 해부학적인 특징은 뭐냐면 방광이 있으면은 페니스가 앞에 있어요, 그죠? 그러면은 요도가 이렇게 휘었다가 앞으로 나간단 말이에요. 네. 그럼 이 휘는 부분에 결석이 되게 잘 껴요. 잘 껴요. 그리고 또 수컷들이 나가는 페니스 요도가 좁아야 돼요. 좁아서 결석이 떼굴떼굴 굴렀다가 막히게 되면은 결국 오줌을 못 싸거나 아니면은 잔뇨감이 생기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 혈뇨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방광의 결석들이 또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? 근데 이게 결석 성분에 따라서 칼슘 옥살레이트나 스트로바이트가 이게 대표적인 건데 아마 칼슘 옥살레이트가 있었을 거예요. 그러면은 그게 약간 별사탕처럼 생겼어요. 아 맞아. 그럼 방광에 계속 긁는 거예요. 그게 왜 생겨요, 도대체?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왜 생기냐에 대한 논문적인 보고가 사실은 딱 이것 때문에 생겨라는 게 없어요. 원인이 되게 여러 가지. 품종학적으로 슈나우저 결석 되게 잘 생기는 품종이고 그 다음에 또 결석이 또 생길 수 있는 이유가 호르몬 질환. 나이가 들었을 때 뭐 쿠싱이라는 호르몬이라든지 약간 2차적인 결석 생길 수 있는 부분. 그 다음에 가장 흔히 알려진 거는 식이습관. 식이습관. 먹는 거. 평소에 먹는 거에 대한 부분이 결석을 유발하는 부분. 그래서 대다수 먹는 거에 대한 원인을 찾게 되는데 이제 결석이 여기서 좀 의식하게 가볼게요. 의식하게. 네. 칼슘 옥살레이트 같은 경우는 네. 산성화일 때 오줌이 산성화일 때 잘 생긴 결석이고 네. 스트로바이트라고 해서 약간 강물가에 가면 조약돌 같이 생긴 거 있어요. 조약돌 같이 생긴 거, 맨들맨들하게 생긴 거. 그거는 알카리성일 때 결석이 생겨요. 그러면 이게 산성일 때 생기는 결석이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가장 많이 생기냐면 고기, 단백질, 산성화가 되는 음식들. 그래서 특히나 탈수, 물 많이 안 마시거나 평소에 근데 음식을 먹는 게 간식량이라든지 너무 단백질 양이 치우쳐서 많이 먹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신장이 무슨 일을 하냐면 그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서 일을 빡세게 해요. 그죠. 막 빡세게 하는데 이걸 다 걸러내지 못해. 쉽게 말하면 정수기에 적정한 이물질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가 버리는 거지. 그럼 필터를 해야 되는데 필터를 마저 못한 것들이 돌가루로 남는 거예요. 그럼 그 돌가루들이 방광 안에서 쌓여서 그거를 우리가 크리스탈 아니면 슬러지. 슬러지는 많이 들어봤는데 크리스탈은 그러면 초음파 검사를 해서 우리가 보통 진단하는데 거기에 이제 돌가루 떠다니는 게 보여요.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는 결석이라고 하잖아요. 그때까지는 그냥 슬러지, 크리스탈이라고 한다. 그래서 물 많이 마시고 오줌 배뇨를 유도를 해라.
이런 식으로 쳐봐요. 근데 걔네들이 방치가 돼서 불가루들이 쌓여서 이제 결석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슬러지 다음 단계가 이제 결석이 결석이 돼요. 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 슬러지 단계에서는 물만 많이 마시게 해도 음수량. 그리고 좋아지고. 시기적인 거, 편향된 식사가 아니라 이제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돼. 이런 식으로 보통 원인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 부분, 오줌을 참는 거. 그래서 특히나 이제 밖에 나가서 오줌 싸는 애들, 집에 있으면 절대 안 싸는 애들은 실외 배변하는 친구들 계속 참고 있으면 오줌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슬러지가 생길 수 있어요. 그러다가 이제 결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. 근데 우리 태호는 그런 게 아니라면 시기적인 걸 한번 체크를 해봐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전적인 거. 이 아이의 엄마 아빠가 결석이 자주 생길 수 있는 품종인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. 그러면 태호는 방광결석 수술할 때 보호자분께서 마음은 좀 어땠어요 그때는? 일단 뭐 처음에 결석 생겨서 수술을 해야 되는, 처음에는 이제 수술할 정도가 아니라고 했었는데 점점 그 사이즈가 커져서 이건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처음에는 막 저는 그렇게 막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. 그냥 저 사람 수술하는 거랑 수술 받으면 괜찮아지나 보구나 생각했는데, 이제 수술을 끝나고 얘를 찾으러 딱 그 병원에 갔는데 막 뭐 목에다 이런 거 끼고 있잖아요. 예. 그거를 끼고 막 와이프랑 같이 갔거든요. 근데 막 엄청 슬펐어요. 막 울었어요 그냥? 네, 그냥 그 자리에 서가지고 둘 다 막. 둘 다? 네. 남편분도 같이 면회 갔을 때. 아 진짜 F인가요 너무. 혹시? 전 T예요, T. 극팀. 그래요? T인데 울었구나. 강아지한테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. 맞아. 근데 MBTI가 저도 극T예요. 사람한테는 그게 호환이 되는데 맞아요. 강아지 대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. 맞아요. 어쨌든 강아지 때문에 운 적도 있어요. 저도. 맞아요. 그때 수술방 들어갈 때 맞아. 너무 슬퍼. 나왔을 때가. 맞아. 나와서 마취 딱 깨고 맞아. 그때 얼마나 아팠을까. 그 뭐 그런 눈빛이 생각도- 저를 딱 쳐다보는데 맞아. 뭔가 그냥 살려달라는 눈빛 같았어요. 저는. 그럴 수 있겠다. 우리 원장님은 매일 같이 볼 거 아니에요? 마취. 그렇죠. 왜냐면 병원에 매일 이제 아픈 애들이 오다 보니까 네. 이제 보호자분들 이제 상담할 때 딱 느낌이 와. 상담할 때 이 보호자 울겠다. 이 보호자분은 괜찮다. 그러니까 딱 이렇게 보면은 상담할 때부터 수술 끝나고 우시겠구나. 나는 진짜? 휴지가 이미 세팅돼 있어. 이미 우시는데 휴지가 와 있어. 이미 와 있어.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. 걱정이 되죠. 저 같은 사람은 사실 매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익숙해지고 마취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일상적인 일이 돼버린 상황인데 이제 보호자님께서는 처음 수술 맡기면 너무 걱정이 많아요. 마취 사고라든지 아이가 못 깰까봐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깰 때 아이 무슨 너무 아파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슬프고 나 내가 뭐 잘못했나? 이런 생각도 들면서 맞아요. 안타까운 마음이 되게 많이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보호자분을 최대한 안심시키려고 얘기를 해도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. 아이가 아프게 한 게 내 탓인 것 같고 내가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것 같고 이렇게 자책을 하시죠. 근데 결석은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. 자책을 해서 뭔가 내가 꼭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대신 이제 관리는 꼭 받아주셔요.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우리 결석이라는 병은 정말 뭐 고질병,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질병, 흔히 일어나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, 너무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요 검사를 받든지 아니면 음수량 또는 뭐 식이습관을 체크를 해주는 게 가장 좋다. 오케이. 네. 정리 깔끔하게 다 했네요. 한 3번 했다고 이제 다 아니고. 혹시 궁금하신 점 있을까요? 보호자님들이 원래는 또 병원에서 이것저것 많이 못 물어보는데 네. 또 태호의 앞으로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 혹시 궁금한 거? 저는 말티즈나 이런 좀 소형견들은 이 뭐라 그러지? 슬개골 슬개골 달고. 좀 문제가 많잖아요. 맞아요. 저 같은 경우 슬개골 거의 마스터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하도 많이 보니까. 본인 슬개골? 제 슬개골 말고요. 제 슬개골은 거의 뭐 지금 뭐 잘못된 수준이고요. 제 도가니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건 잘못된 수준이고, 강아지의 슬개골에 대해서 너무 많이 사연이 너무 많다 보니까 특히 이제 말티즈라서 오늘 제가 한번 수의사 한번 해보겠습니다. 특히 말티즈라서 좀 말티즈 뽀매 친구들이 아마 유전적으로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. 슬개골 탈구가. 유전적으로? 혹시 지금 아기가 어떤 뭐 증상이 있어요? 아니요, 증상은 없는데 증상 없는데 이제 뭐 제 생각엔 태호가 다리가 좀 말티즈 치고 긴 편인데 길어서? 좀 뭔가 다리가 길면 더 이게 좀 무리가 많이 가지 않을까라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
그건 난 모르겠고 미리미리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처음 들어봤어. 다리 길이? 때문에 뭐 슬개골과 연관되거나 그러진 않아요. 그냥 태어날 때부터는 사실은 유전적으로 길이에 따라서 슬개골이 생긴다 안 생긴다 이런 건 없고 환경. 그러니까 두 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빠진 애들이 있어요. 이거는 유전적이에요. 유전적으로. 태어날 때 일단 선천성. 근데 후천성은 아이가 계속적으로 미끄러운 바닥 생활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이제 드리프트하는 애들이 있어. 이게 막 뛰다가 보다 일로 가면은 이렇게 뛰고 미끌리고 막. 미끌리고 그럼 관절 자체가 자꾸 틀어진다. 그 상황에서 인대가 늘어나면서 슬개골 생기는 경우가 있지. 그래서 길이적인 부분보다는 생활적인 패턴, 그다음에 비만도. 비만해지면 체중 부하가 되게 크게 되다 보니까 드리프트 할 때 더 크게 다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두 발로 일어섰는데 바닥이 더 미끄러워. 그때 한번 다리 찢기 뭐 이런 상황. 간혹 그런 걸 많이 봤을 거예요, 보호자분들이. 집에서 미끄러운 데서 얘가 두 발로 일어나는데 막 깽깽하다가 넘어지거나, 그 다음에 집에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저기서 뛰어 내려가고 막 달려오다가 슬라이드 하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관절이 누적돼 갖고 이제 슬개골 탈구가 생길 수가 있죠. 네, 오늘 그러면 저희 원장님 소개를 한번 들어봤는데 어떠실까요, 조금? 전 뭐 진짜 궁금했던 게 싹 다 거의 해결됐던 거. 궁금했던 게. 왜냐면 막 그렇게 아픈 데 많진 않았었고 해서 또 아픈 데가 많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조심해야 될 것도 알게 되고. 네. 그런 부분도 좀 해결이 되셨나요, 어떻게? 그럼요. 오. 왜냐면 전에 촬영도 또 봤어요. 아, 그래요? 그냥 보셨어요? 그런 거에서도 도움 많이 받았고. 오. 다행이네.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어서. 네. 근데 계속 저희도 꾸준히 하다 보면 좋은 반응 오지 않을까? 그러니까요. 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한테 좀 궁금한거나 뭐 이런 뭐 정보나 저희한테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그러면 저희 우리 태호 엄마 아빠를 모시고 3화를 촬영을 해봤는데요. 오늘 촬영 소감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이런 유튜브 이런 촬영이라는 거가 처음이다 보니까 네. 조금 어색하다고 해야 되나? 어색하다. 하고 좀 내가 막 뭘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좀 막 편하게 이렇게 해주시니까 잘하셨어요. 네, 너무 저도 편하게 이렇게 하고 와이프도 그래 원래 낯을 엄청 가려가지고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. 그래서 눈빛이 되게 약간 눈으로 대화하나 봐요. 나는 여기에 전달이 돼. 약간 눈을 쳐다보는데 눈빛으로 그래서 말 잘해라. 말 잘해. 그 눈빛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 지금. 되게 안정감 있는 가족의 구성원인 게 좀 느껴져요. 그래서 버려지지 않는 아이들, 이런 아이들이 좀 더 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좀 바라봤는데, 아무튼 우리 태호가 조금 더 앞으로 건강하게 잘 커 나갈 수 있도록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먹는 물어보시게 하마 감사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오케이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했어요. 일단 건강검진 결과가 좀 아무 일도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좀 걱정했던 결석이 좀 재발한 상태였긴 했는데 좀 크기가 점점 커졌다고 소식을 들어서 그건 이제 너무 속상한데 어찌됐든 좀 이렇게 잘 발견해가지고 수술해서 이제 좀 건강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건강검진도 이제 좀 정기적으로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, 그 저번에 촬영했을 때 봤을 때는 좀 그냥 뭔가 느낌이 동네 아저씨 같은 느낌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이렇게 의사가 이런 가운 같은 건가 입고 계시고 있는 거 보니까 엄청 막 달라 보였어요. 엄청 멋져 보이셨어요. 태호가 결석 수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수술하고 나서도 좀 저도 관리 잘 해야겠지만 계속 좀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